궁금했던 부분들 저희 주식시장 흐름부터 자세히 공부해보고 왔고요. 자, 이제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인사이트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보물선 키워드 브리핑 시작해보도록 하죠. 연기금이 러브콜을 보냈던 저희 자동차 관련주 이야기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관세가 15%로 인하가 되면서 움직였고요. 따라잡기 너무 힘들 정도로 그룹 자체가 주가 흐름이 좀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또 로봇 로맨텀도 함께 강하죠. 자, 그동안 저평가였다면요. 이제는 자동차 관련주 눈여겨봐도 괜찮은 시점일까요? 제가 이 키워드를 답변 드리기 전에 이영 MC에게 질문 하나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테마가 어떤 게 있죠? 이영 MC가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근데 너무 많잖아요, 테마가. 그 중에서 뭐가 딱 생각나세요? 생각나는 거 세 가지만 말씀하세요. AI, 네, AI, 자동차, 유리기판. 네. 물론 우리 오늘 살펴볼 키워드들도 속해져 있죠. 네.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테마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뭐 자동차, 로봇, 뭐 오늘 강했던 우주항공뿐만 아니라 여러 기타적인 테마들, 미래 기술적인 테마들에 대한 상승이 계속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게 현재의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포트에는 어떤 종목들을 담아야 되는지 사실 굉장히 투자자들은 난감하거든요. 내가 가고 싶은 여행지는 여기가 있는데 중간중간에 보면 다른 여행지도 굉장히 메리트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모든 곳을 가고 싶은 욕심쟁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쟁이들을 위한 테마를 딱 하나 잡아드리자면 자동차를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자동차에 대한 투자 메리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아시겠지만 지금의 시점에서는 자동차의 시장이 바뀌고 있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전기차보다는 내연차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기름을 넣고 타는 그런 내연기관차를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시대가 기술적인 부분들이 계속 받쳐지다 보니 내연차에서 어떤 걸로 바뀌어가요? 자, 기존에는 바퀴와 엔진만 있는 내연차를 사용을 했다면 지금에는 배터리, AI, 로봇이 합쳐져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동차가 하나의 첨단 제품이 되어가는 과정들인 지금의 자동차가 탄생이 됐죠. 이거를 흔히 우리가 말해서 움직이는 스마트폰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접해져 있는 게 지금의 자동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리는 스마트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방금 전에 여기에 달리는 스마트폰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전기차에 어떠한 재료들, 어떠한 기술들이 들어가 있냐. 자,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요. 컴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기술과 AI가 들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아래에서 테마적인 상품으로 본다면 2차 전지가 들어가게 되겠죠. 배터리는 2차 전지니까요. 자, 컴퓨터라고 한다면 이제 AI를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AI보다는 조금 더 가깝게 볼 수 있는 것은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까지 여기에 포함되겠죠. 그 뒤에 보시면 로봇 기술과 AI까지 테마로 보면 로봇과 AI가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보시면 시장에서 강했던 테마들 모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이 자동차 안에 테마에 속해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비유하자면 우리가 흔히 일반적인 기업 주식과 ETF 상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딱 하나 기업을 투자하지 못할 것 같고 반도체를 보더라도 너무 많은 종목들이 내 마음에 든다면 하나의 종목을 콕 집어서 투자를 하는 것보다 ETF 같은 상품들을 담아두고 종합적인 수익률을 기록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말을 하죠. 자, 내가 만약에 지금의 시점에서 종목을 하나를 공략하지 못하겠다, 테마를 선택하지 못하겠다 하시겠다면 자동차를 보시는 게 지금의 시점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를 볼게요. 어떠한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을까요? 자, 왼쪽에 보시면 우리가 방금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의 레고 블록 같은 느낌이에요. 자동차는 지금 보시면 뭐 이 통신, 로봇, 배터리, AI까지 이 레고 블록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자동차가 완성이 되는 것처럼 자, 매력적인 포인트를 보면 현재 배터리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들이 계속 많아지고 수요가 계속 많아지고 공급도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배터리 가격의 하락이 원가 절감이면 2차 전지 자체적인 부분에서는 사실상 좋지 않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공급량이 많아지게 된다면 2차 전지에서도 딱히 크게는 악재가 아닌 악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따져봤을 때는 배터리의 원가 절감이 하락하는 부분은 자동차, 전기차가 사실 굉장히 비싸잖아요. 이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가격은 사실상 배터리가 많이 차지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가격 하락은 원가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필수 불가결한 시점이라는 얘기인데요. 아시겠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규제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내연기관차를 통해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탄소 교체를 규제하는 여기에 대한 전기차로의 전환이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시점이죠. 불과 이제 몇 년 뒤면 정말로 이제 내연차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전기차가 빼곡히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로보틱스와 UAM, 이 미래 모빌리티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자율주행까지 여러 기술들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본다면 자동차는 충분히 매력적인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살펴볼게요. 우리가 뭐 방금 전까지는 로봇, AI, 다양한 테마들을 얘기를 했지만 핵심적인 테마 딱 세 가지만 보자면 전기차, 자율주행, 로봇 기술 이 세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전기차에 있어서 심장이라고 불릴 수 있겠죠. 기존에는 우리가 내연차에서는 엔진이 자동차의 심장이었다면 이 전기차의 심장은 배터리가 될 겁니다. 이 전기차의 전환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각 완성차 기업들이 내연기관차에 대한 이 라인업보다 현재 최근에는 전기차의 라인업을 확장하고 있는 시기라는 얘기예요. 보시면 요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완성차 기업들 뭐 현대차, 뭐 폭스바겐 이런 기업들을 보면 신차 내연차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전기차의 라인업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자,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자, 전기차의 비중이 높아지는 회사일수록 앞으로 미래 가치가 조금 더 높아진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율주행 어떻게 보면은 이 차 자체에 탑재되어 있는 기술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차든 사실 자율주행으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이 자동차에 탑재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스스로 길을 찾는 기술이면서 자율주행에 대한 소프트웨어, 구독형 서비스로 매출을 끌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뭐 너튜브나 이런 구독하시는 상품들 많이 있죠. 그런 것처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도 하나의 구독형 서비스 매출로 가져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동차 기업이 반도체나 AI, 센서 기업과 연결되면서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장점이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로봇인데요. 이 자동차 산업과 로봇 산업에 대한 상관관계는 아마 많은 분들이 얘기도 많이 해주셨을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조금 접목을 시켜드리자면 왜 자동차 산업과 로봇 산업들이 이 기업들이 서로 이렇게 같이 묶어서 사업을 하려고 할까?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건데 자동차 공장을 보시면 여러분들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만드는 산업들도 있겠지만 나중에 이 인구들이 조금씩 줄어들게 된다면 이 공장 내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동차 공장을 넘어서 산업 공장적인 측면에서는 인구보다는 이 인구를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될 텐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자동차 공장을 더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 로봇 사업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과 로봇 기술은 같은 AI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게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 이미 지금 상용화되고 있는 로봇들이 있죠. 뭐 어디 한강공원 같은 데 가면 우리가 뭐 배달 어플로 배달을 시켜요. 그러면 그 조그마한 배달 로봇들 있죠. 그 배달 로봇들이 서빙을 해서 갖다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용해 보지는 않았지만 자, 그런 것처럼 그런 로봇 안에도 자율주행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로봇 기술과 함께 접목을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미래 이동수단이라는 얘기인데요. 아까 전에 말했던 UAM이라는 미래 모빌리티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이 자동차 기업들에게 이 앞으로 미래 사업 꾸준하게 개발시켜가는 하나의 사업적인 측면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매력적인 포인트를 넘어서 간단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좀 살펴봤는데 자, 이 요약을 조금 해볼게요. 자동차 산업의 재료의 다양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재료의 다양성이 조금 여러분들께 안 와닿을 수 있겠는데 조금 쉽게 생각해 보면 그래요. 지금 우리가 어떠한 여행지를 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딱 하나만 좋은 것만 보고 가는 것보다 우리가 여기까지 가면서 어떠한 좋은 중간중간에 포인트가 있다면 그 여행은 조금 더 완벽하고 빠르고 또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것처럼 재료의 다양성이 주식시장에서 포함이 되게 된다면 얘가 아니어도 로봇으로도 움직일 수 있고 로봇이 아니어도 자율주행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자동차라는 얘기죠. 자, 그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자동차 기업들은 초장기의 성장 스토리를 갖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 시장은 전체적으로 미래기술 사업들을 영위를 하는 기업들이 조금 더 주가가 강하게 오른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지금 그 자동차 기업들이 테크 기업으로 전환하면서 PER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도 있어요. PER, 재무제표에서 하나의 여러분들께도
이 주식 초보자분들도 다른 건 몰라도 PER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 PER이 낮아진다는 것 자체는 한마디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저평가된 만큼 주가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재료로 살펴봤을 때,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 어떤 게 있을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은 현대차죠. 우리나라 자동차의 완성차 기업 중에서 1등의 기업인데,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차트를 보면서 두 가지의 포인트를 보도록 할 거예요. 두 가지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 이 차트 안에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 길이 없으면 우리가 직접 그 길을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위험성도 높고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차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길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올바른 길인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2025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이 현대차의 주가는요, 이 올바른 길에서 이탈이 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우상향의 길을 가지 못하고 꾸준하게 하락의 길을 가게 됐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길을 알려주는 시기가 나옵니다. 너 그쪽으로 가면 안 돼. 누군가가 알려주기 시작해요. 누가 알려줘요? 차트 안에 이정표가 알려줍니다. 이정표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길이 있다 하더라도 이 길이 올바른 길인지 신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길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이정표가 있다면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확신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현대차의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황금선의 길을 가고 있다가 내가 이 길은 맞는 건가? 라고 하는 의심하는 속에 뭐가 나와요? 이정표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 주가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유지할 수 있는 배경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차트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HL 만두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기존에는 황금선 밑에서 주가의 움직임이 나오게 됐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우상향의 길을 가지 못하고 하락의 길을 계속 꾸준하게 갔었죠. 자,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황금선의 길을 따라서 이정표까지 도움을 받아 꾸준하게 우상향해 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 기업들을 봤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재료들을 갖고 있을 때 어떤 기업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첫 번째 보물지도를 지금 공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물지도는 마찬가지로 황금선 밑에서 움직임을 좀 보여주던 기업이에요.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황금선 길 바로 직전에서 이 길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올라오세요. 라고 하는 그 길을 알려주기 시작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정표를 받고 어떻게 됐어요? 올바른 길을 가기 시작을 했어요. 황금선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위에서 흐름들이 계속 꾸준하게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 종목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앞으로도 꾸준하게 우상향의 가능성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만큼 현재 시점에서는 황금선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상승의 폭도 커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보물지도 조금 이따가 이화영 MC가 소통 창구를 함께 하시는 방법을 안내를 드릴 테니까 꼭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도 이 보물지도로 수익을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상향이 기대가 되는 이 기업, 이 종목의 보물지도는 저희 두 번째 키워드 브리핑 마치고 바로 어떻게 받아가실 수 있는지 QR코드 통해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는 천천히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반도체 소부장단, 그래서 소재, 부품, 장비라고 하죠. 그 안에서도 어떤 쪽이 주목받고 있을까요? 앞서 언급은 되었지만 기판 쪽이 바로 주목받고 있어요. 특히나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잘 안고 내년에 더 좋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도 나왔고요. 이제 삼성전기가 기판의 리더라고 한다고 하면 밑에 SKC와 같은 기업들도 열심히 따라가는 추세입니다. 자, 이상원 가이드. 그러면요, 기판에 대한 접근은 저희가 긍정적이라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있다가 신중하게 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반도체, 기판을 넘어서 사실 이 기판도 반도체의 재료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투자함에 있어서 우리가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증시 흐름에서는 왜 반도체보다 이 아래에 있는 가장 최하위에 있는 소재, 부품, 장비에 주목을 하는지를 여기에 대한 공부를 조금 같이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투자해도 될까요? 라는 건데요. 자,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건 AI였습니다. 그 AI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AI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받쳐줘야 되는 게 고성능 반도체죠. 자, 고성능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고성능 반도체에 필요한 핵심 소재가 있습니다. 바로 철근과 콘크리트, 볼트 같은 거죠. 자, 흔히 표현을 하면 그래요. 높은 빌딩을 지어야 되는데 반도체가 튼튼하게 받쳐줘야지만 이 빌딩도 튼튼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 반도체가 튼튼하지 못해요. 그럼 빌딩은 어떻게 될까요? 이영임 씨. 무너질 것 같아요. 그렇죠. 무너지게 되겠죠. 네.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반도체가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버텨오는 흐름들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제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하는 재료들의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큰 틀에서 AI가 먼저 첫 번째로 부각을 받았고 그 AI의 기술을 개발시켜주는 반도체가 부각을 받기 시작했었어요. 자, 근데 이제 반도체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시장에서 뭐를 주목해요? 그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재료들의 주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의 순환 자체가 큰 틀에서부터 작은 틀로 꾸준하게 내려오고 있다는 점이죠. 자, 어떠한 재료들이 있냐? AI가 커질수록 반도체도 강력해야 된다. 자, 근데 반도체가 강력하면 강력하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재료도 중요해지는 시점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볼 기판이나 메모리, 패키징이 모두 이 부분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를 볼게요. 반도체 업종의 세 가지 포인트를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왜 반도체를 우리가 지금 이 기판을 넘어서 반도체를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AI에 대한 투자가 폭발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도 모두 AI에 대한 투자를 꾸준하게 하고 있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증설한다거나 AI에 대한 기술을 개발한다거나 꾸준하게 기술을 여기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뒤따라 붙는 것은 뭐가 돼요?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반도체 기업들은 이 수요를 맞춰주기 위해서 HBM에 대한 경쟁을 하게 돼요. 근데 HBM이 딱 하나만 만들고 끝이 아니라 이 HBM에 대한 효율을 늘려주기 위해서 꾸준하게 개발을 하고 진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 이 AI가 개발이 되면 개발이 될수록 앞으로 이 성능을 받쳐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이 AI를 넘어서 이 반도체에 대한 기술 경쟁이 국가 간에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미국과 중국 기술 패권 경쟁이 꾸준하게 진행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투자까지 증가가 되고 있다는 거. AI가 발전이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로봇, 자동차, 뭐 병원 여러 가지 산업군에게도 수혜가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봤다면 기판에 대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유리기판. 아까 최인정 캐스터가 쉽게 표현을 해주기도 했지만 저는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 얼마 전에 눈이 크게 왔잖아요, 이영임 씨. 네. 자, 근데 우리가 눈이 오면 어렸을 때 뭐래요? 그 길이 꽁꽁 얼었을 때. 썰매를 타죠. 그렇죠, 썰매를 타죠. 썰매를 안 타더라도 우리가 괜히 흔히 달려가다가 잠깐 멈춰서 끼 미끄러지는 그런 재밌는 네. 장난도 한 번씩 쳐보잖아요. 자, 근데 길이 더 미끄러워지면 미끄러워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잘 내려가요. 그렇죠. 더 빨리 이어갈 수 있잖아요. 네. 자, 마찬가지로 이 기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최인정 캐스터가 플라스틱 기반의 기판을 사용했다. 굉장히 정확하게 말을 해줬는데 기존에는 반도체의 이 기판을 만들기 위해서 유기 기판을 사용했어요. 유리 기판이 아니라 유기 기판을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넘어서 이제는 이 유리 기판을 사용하게 되는데 표현하자면 고성능 반도체의 고급 책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판이 튼튼하게 좋은 기판이 있어야 그 위에서 반도체가 올라가서 일을 열심히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리가 된 기판은 길이 미끄럽기 때문에 더 빠르게 정보에 대한 전달 효율성을 높여갈 수가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죠. 자, 그래서 어떠한 장점들이 있는지 세 가지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칩간 신호 전달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빠르다는 게 첫 번째고요. 더 작게, 더 촘촘하게 배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이 유리 기판이라는 거 안에 반도체가 여러 개가 들어가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에 대한 배치가 더 촘촘하고 많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 번째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전력 효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데이터 센터를 하나 건설을 하게 되면서 컴퓨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죠. 뭐 한두 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여러 개 엄청난 대수의 컴퓨터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반도체가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많겠죠. 근데 그 반도체를 하나하나 넣다 보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넘어서 이 유리기판은 전력 효율까지 낮춰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는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에게 유리기판은 앞으로 꼭 개발해야 되는 기술이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간단하게 유리기판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봤다면 지금의 시점 왜 유리기판을 지금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최근에 삼성전자와 LG, SK 모두 이 유리기판에 대한 이슈를 내놓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도체 안에도 우리가 조금 있다가 2부에서 디테일한 교육들을 좀 살펴볼 테지만 전체적인 재료 안에 유리기판이 공통적으로 나온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움직이고 있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종목 간단하게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삼성전자 아니고 삼성전기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차트를 보면서 두 가지 포인트를 본다고 했죠. 첫 번째, 차트 위에 황금선을 본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안에 이정표를 본다라 그랬죠. 자, 기존에는 황금선 아래에서 이정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길에 대한 신뢰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황금선 위에 무사하게 안착이 되면서 이정표가 딱 위에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여기서부터 15만 원대부터 28만 원대까지 무려 70% 내지 80% 가까운 상승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태성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뭐 사실 반도체 유리기판의 특징적인 완전 이 사업에 집중하는 기업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유리기판의 재료를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존의 주가 얼마였어요? 참고로 2023년도 기준으로 1,100원대에 불과했던 종목이 지금 이 황금선을 따라서 54,000원까지 급등을 하게 됐습니다. 이 기업은 뭐 2차 전지나 여러 미래 기술에 있어서 중요한 재료들을 만드는 기업이라서 이 주가 상승도 충분히 더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 지금 황금선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두 종목을 좀 살펴봤어요. 제가 잠시 후에 이 두 종목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유리기판 관련주도 여러분들께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남은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교육도 마저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나침반 기법의 창시자 이상원 가이드와 함께 핵심 키워드 짚어보고 왔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섹터를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관련해서 제대로 또 준비된 기업이 있다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에 한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이상원 가이드의 종목 보물 지도가 될 텐데요. 이 특별한 선물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 아래쪽 QR코드 잘 보이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저희 연결 링크가 하나 뜰 건데요. 링크를 클릭 한 번만 해주시면 여러분들 눈앞에 오늘의 보물지도가 활짝 펼쳐집니다. 보물지도는 쉽게 말해서 이상원 가이드가 직접 선별한 그 기회를 잡아볼 수 있는 비밀 공략주인데요. 대응하기 어려운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을 수익의 보물섬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니 현명하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고요. 저는 잠시 이상원 가이드의 교육 잠깐 정리하고 금방 돌아올게요.